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소통을 잘하는 방법. 네, 말을 잘하는 것만큼 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누군가 내 생각을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공감할 때 이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고요. 대화가 주는 즐거움도 커지는데요. 저희 천만의 말씀도 언제나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천만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더 열심히 귀담아 듣고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무언가를 짚는 듯한 손 모양이 들어간 이 포스터를 두고 남성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아와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까지 담기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청년의 말씀 코너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에서 함께하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청년 세대 뉴스들, 네, 진짜 청년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 편의점의 이벤트 포스터 속에서 이미지에서 시작된 이 혐오 표현 논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논란이 식음료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또 한 방송인의 또 이 시상식 포즈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논란의 불씨, 자, 2030 청년들은 직접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인보 씨, 김기훈 씨, 장서연 씨, 남선희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번씩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보내주실까요? 먼저 제 시계 방향으로 좀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대학을 졸업한 장서현이라고 합니다. 장서현 씨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원 수료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김기훈 씨. 네, 전 몇 번째인지 헷갈릴 정도로 최다 출연자잖아요. 최다 출연을 하고 있는 네네. 김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훈 씨. 자, 우인부 씨도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이제 두 번째 나온 20대 청년 우인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분의 청년과 함께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요, 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면 되겠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 가능하겠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에서 매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좀 나눠보죠. 최근 유통가가 혐오 표현 논란으로 몸살을 좀 앓고 있는데 이 포스터나 포장지 등에 쓰인 이 손모양, 네, 이 손모양의 이미지가 남영 커뮤니티 표식이다. 뭐 이렇게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는 건데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청년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좀 궁금해요. 여성분들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장서연 씨.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란을 처음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이제 젠더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좀 우리가 사소하게 내뱉는 말 하나하나나 일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대화나 이런 것들에서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혀가고 있고 좀 말을 표현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남선희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아예 모르다가. 이 사건을 몰랐어요? 네, 아예 몰랐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편의점 포스터를 봤었는데 네. 이게 논란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처음에 되게 놀라웠고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알고 봤었으면 어땠을 것 같을까요? 알고 봤으면 좀 저거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저거는 싸우자는 거다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혐오의 표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각하면은 그걸 안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만약 그게 누군가를 건드린다면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을까? 하지 않는 게 옳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기훈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젠더 갈등 혐오 표현이잖아요. 네네. 이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꺼내기가 힘들거든요. 친구들끼리도 얘기 잘 안 합니까 이거? 청년들 사이에서 진짜 친해도 사석에서는 제 일말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편이거든요. 뭐 부모님들하고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없어요? 부모님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조심스럽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니까 더 그때는 더 심했잖아요. 차별이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도 말 못하고 친구들끼리도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론에서만 이렇게 지금 많이 떠들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청년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약간 눈을 네. 피하시는 거예요. 제 눈을. 예. 황 의원님의 눈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네네.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많이 하는 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그게 좀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말을 네. 실수를 할까봐 좀 네. 겁이 나는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더 안 찾아보고 더 그냥 모르고 싶어요. 그래서 피해버리는 네, 거군요. 피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인부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누군가를 옹호하는 게 또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입 밖으로 꺼내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혐오 표현이라 뭐 쓰인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청년분들 자체도.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무조건 남성 혐오와 연결짓는 것이 무리한 일이다. 뭐 이렇게 지적도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인부 씨 어때요? 네, 아무래도 저도 주변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표현, 손 모양을 취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억측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남선희 씨는 또 연극계, 그러니까 예술업계 종사자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예술업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는 좀 깨어 있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동료들도 이런 논란이 있어? 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주변인들은 없었습니까 혹시? 아예 없습니까? 아예 없다기보다는 네네. 아까 김기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하나요? 약간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문제 다 자체를. 이 문제를 꺼냈을 때 의도치 않게 남자와 여자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 자체를 좀 회피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온라인상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고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제 주변은 그런 것 같아요. 남순희 씨 주변은 그렇고 어떻습니까? 장소연 씨는? 네, 사실 저희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지만 관심은 많군요. 일단. 네, 사실 젠더 갈등이 요즘 이슈가 되니까 관심은 많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가 오가거나 이런 경우도 없고요. 사실 지금 SNS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이 제 주변에서도 너무 극단화된 모습들만 나타나고 있고 너무 자극적인 주제들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그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얘기들은 너무 묻히고 대화가 되지 않고 뭔가 감정적인 우려들만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렇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싸움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사나 이런 쪽은 좀 조회수 장사라는 그렇죠. 의미로 좀 많이 클릭수를 끌어내야 되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곳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도 좀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김규 씨 느꼈을 때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온라인상은 되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네네. 그 분노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극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댓글 보면은 솔직히 공감 못하겠는 말도 많지만 내가 조심했지만 되게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공감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우인부 씨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남자분들은 여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사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남자로서? 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기 싫어서 좀 더 침묵하는 남성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해받기 싫어서. 예, 극단적으로 아무래도 보이다 보면은 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어울리기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다 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인데 요즘 말 한마디 한마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인데 별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단어들도 혐오 표현 논란이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예전에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얘기를 좀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남순희 씨 입장에서 또 연극 쪽에 계시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좀 더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검열들을 스스로 하는 거군요. 네, 자기 검열이 사실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중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걸림목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조심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서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게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너무나 폭력적인 문화가 사실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연극계에서 미투가 크게 터졌었잖아요. 네. 근데 미투 이전과 이후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이전에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이런 것 자체가 되게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면 보통 얼평이라고 하죠. 얼굴 평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네. 근데 미투 이후에 사실 제가 여성으로서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조심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싸움도 이 변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문자가 또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주제다 보니까. 자, 0092님께서 누가 그런 것들이 혐오 표현이라고 정했나요? 그들만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들을 침소봉대하여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기사가 되나요? 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의 청년분들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4231님,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누가 피해를 입었다고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이 남성 우월주의나 페미니즘 이전에 휴머니즘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라고 오늘의 토론에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요약을 해보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사실 휴머니즘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7706님. 아들 둘, 딸 둘 키우는 다둥맘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주며 존중하는 태도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 또 정소연 씨가 청소년 상담도 하셨잖아요. 이런 교육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사실 지금 당장에 위치해 있는 청소년들은 네. 이런 부분의 교육을 받기 이제 많이 시작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군요.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로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프로그램들이나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2030 청년 세대를 보면 SNS가 우리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을 좀 크고 나서 듣게 됐고 네네. 사실 성교육도 뭐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정적인 성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교육 시간에 대부분 잤죠. 네. 안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약간 성교육 시간에도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네.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반면에 2030 세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런 교육이 또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혐오 표현을 둘러싼 논란, 이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굳이 혜택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남성들이 여성이 혐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은 분명히 손해본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딱 2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서로 성에 대해서 조금 한 발씩만 양보를 하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매체들이 발달을 하면서 접하는 게 아무래도 자극적인 걸 더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혐오하는 것들을 접하면서 약간 세뇌 비슷하게 우르르 몰려서 나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게 엄청 심하죠. 심한데 막상 현실에서는 별로 그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여자가 아닌데도 여자인 척하면서 싸울 수 있고 남자가 아닌데도 남자인 척하면서 싸울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싸우는 건 진짜 그렇게 싸우면은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냥 진짜 서로 너 죽어라 나 죽어라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 남녀 싸움이 아니고 진짜 아무 실체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는 이해는 안 가는 측면이에요. 아니 장점을 봐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방금 이제 과연 중장년층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네, 저희가 시민들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지금 다소 좀 언론에서 좀 과격하게 다루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우리 또 김기훈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중장년층들이 어쩌면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더 강요받았던 세대잖아요. 제일 강요받았었죠, 사실. 그런 세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 2030 세대들이 들어야 되는 뭐 정답에 가까운 거라 생각해요.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좀 다른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개싸움이라 해야 되나? 개싸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방송 중에 힘드시고요. 예. 너무 까기를 위한 까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비난을 위한 비난. 예. 약간 좀 멸망전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페미니즘 운동 중에 하나였던 무슨 이제 미러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이 운동이 굉장히 안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 쪽에서 이렇게 미러링을 하니까 우리도 미러링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남성 쪽이 또 시작하고 또 이게 서로 부딪히고 서로 계속 잡아내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엮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단속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한 논란이 과도한 성별 갈등으로 좀 계속 번져가고 있다. 이 점도 좀 우려가 많이 돼요. 우인보 씨 어떠세요? 이렇게 좀 성별 갈등으로 계속해서 좀 번져 나갈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예. 이게 점점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그냥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양상이 변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전혀 청년들에게 득이 될 게 없는데 이렇게 변해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우리 장서연 씨는 이렇게 번져가는 논란들이. 사실 저는 이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인식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 인식에 대한 건 필요하다. 네. 근데 굉장히 저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문제를 인식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되고 제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게 서로를 위한 이제 타협과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를 깎아내기 위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뭐 하나만 걸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으면 사실 문제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문제를 잡아낼 수 있으면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예. 양선희 씨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사실 남성, 여성 둘 다 이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예. 근데 그 두 진영이 서로의 상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처에 기반한 혐오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의도치 않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불행 배틀이 되고 있지 않나? 남성과 여성의 불행 배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더 불행해. 우리가 더 지금 피해를 입고 있어. 라고 말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네, 약간 양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또 언론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불행하다고 했지? 그럼 나는 얼마나 불행한지 보여줄게의 양상을 언론도 같이 부추기고 있다? 사실 남의 고통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다녀온 군대가 제일 힘든 곳이고 내가 경험한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 아직까지 그걸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사를 좀 너무 자극적으로 좀 달려들어서 쓰는 것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또 우리가 더 불행해, 내가 더 불행해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훈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서로 진짜 이렇게 좀 불행 배틀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말인 것 같거든요. 현실에서 좀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사회적 비판을 하는 우리가 더 불행해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말을 되게 아끼는 편이긴 한데 오늘 많이 아끼시네요. 네, 좀 조심스럽네요. 근데 이거 봐요. 젠더 이슈라는 게 이렇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좀 있거든요. 사실.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시원하게 얘기했다가 더 체증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피해가 같아서 여기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혐오, 그러니까 남녀가 익명성을 빌려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상황 좀 달라져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오히려 요즘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은 방법인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장서연 씨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이 실마리가 어디서 풀려야 될까요? 과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구멍을 먼저 막으려면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네. 사범대 쪽에 나오셔서 또 교육 이야기를. 예. 네, 어쨌든 청소년 세대가 이런 것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SNS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을 하는지, 무분별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성을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서로가 만약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 서로에게 이게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조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괜히 이제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이 글들에 대한 교육이 이제 뭐 청소년기 때부터 분명히 필요하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우인부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가끔씩 언론의 보도를 보다 보면은 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말을 이제 무기 삼아서 상처 입는 사람들을 좀 신경 안 쓰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교육이군요. 네. 예. 어른들을 위한 이런 익명성에 대한 교육은 없을까요? 어른들을 위해서요? 예. 아유, 조상님을 매셔야 될까요? 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김기훈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많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네네. 이거를 이용하는 그 세력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멍을 막기 힘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언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이 문제를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조금 어쨌든 기사가 나오는 것도 그 조회수 이런 걸 원해서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근간이 돼서 시작이 됐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남선희 씨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익명성이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만나가지고 저는 누군가를 혐오하는 발언을 쏟거나 비난하는 것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 사회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오늘 좀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가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4297님께서 저는 처음 본 표현이었어요. 괜히 논란을 만드는 건 언론 아닌가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자, 5443님,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면 이거 참 뭐 좋겠지만요. 서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마 지금 한 가운데 이 과도기에 우리가 좀 서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2046님.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포용할 수 있지만 서로 공격하려고 한다면 한없이 상처를 줄 수 있는 게 이 젠더 이슈, 젠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을 좀 생각해 보면은 2000년대 초반, 뭐 중반, 후반 이때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남성인권보장위원회라는 그 코너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일엔 명품 가방, 내 생일엔 십자수냐 뭐 이런 거 외쳤거든요. 근데 지금이면 못하죠. 이 표현은 지금이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했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서로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절대 못했을 그런 개그였는데 서로를 이해하고 전 그때 그 개그를 했을 때 여성분들이 웃어주던 모습이 또 기억이 나요. 예, 귀엽다.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개그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준 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공격하고 잡아내려고 하고 문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사회가 약간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8799님, 나와 다르다고 혐오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희노애락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 문자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한 점으로 한쪽엔 점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무거운 주제로 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분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우인부 씨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음은 가볍게 왔는데 주제가 무거워가지고 중심이 잘 맞는 느낌이었고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걸 또 듣고 다른 의견을 들어보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기훈 씨. 네, 저는 아직도 떨려요 지금. 무슨 무거운 주제라서 되게 떨리는데 네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민한 문제고 이제 무서운 문제고 두려운 문제고 조심해야 될 문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네. 우리가 이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남소희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저도 진짜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왔었는데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게 되게 그렇죠. 의미 있다라는 생각하는 것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장소희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네네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관심 있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화합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거운 주제 그래도 경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네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8819님의 문자 메시지 골라봤습니다. 온라인 혐오로 더 깊어지는 젠더 갈등 문제,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여혐이든 남혐이든 이 모든 혐오를 주장하는 이 문화 자체가 이 극혐입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